서기 191년 고구려 왕궁. 칼날이 춤추고 피가 흐르던 그날 밤, 왕후의 친처 어비류와 좌가려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착취했고 고국 천왕이 그들을 처단하려 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왕궁을 향해 칼을 든 반역자들. 그들을 진압한 고국 천왕은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아 절규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인재는 없는가? 그리고 그때 압록강 근처 좌물촌 밭을 갈던 한 농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의 이름 을파소.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명재상이자 5000년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재상으로 불리는 인물. 그는 어떻게 농부에서 국상이 되었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을파소는 압록강 서쪽 압록곡 좌물촌 출신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구려 2대 유리명왕 때 활약했던 대신 을소였다.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아버지 을어는 외척들의 미움을 사 서하 태수직에서 파면당했고 가문은 몰락했다. 아버지의 강직한 성품을 물려받은 을파소 역시 외척들의 횡포를 혐오했다. 그는 세상의 등을 돌리고 좌물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50이 넘도록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때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학문과 병법 실력은 숨길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은나라 탕왕을 도운 이윤, 주나라 문왕을 만난 여상 같은 인물이 시골에서 썩고 있구나. 을파소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 재상들과 비교될 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아니, 아직 오지 않았다. 고국 천왕 13년, 서기 191년, 왕후의 친척인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가 권세를 휘둘러 백성들을 착취했다. 불의한 짓거리를 일삼는 외척들에게 백성들은 원망과 분노로 들끓었다. 고국 천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들을 잡아 목을 베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좌가려 등은 연나부와 결탁해 반란을 일으켰다. 왕도가 공격받았다. 고국 천왕은 기내의 병력을 총동원해 반란을 평정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연나부라는 주요 지배 세력까지 가담한 반란. 고구려의 정치는 심각하게 혼란스러웠다. 고국 천왕은 깨달았다.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왕은 사부에 명했다. 근자의 벼슬이 총애로서 내려지고 덕없는 이가 자리에 올라 그 독이 백성에게 흘러들어갔다. 우리 왕실이 흔들린 것은 과인이 밟지 못한 탓이다. 그대들 사부는 각자 부족에 어질고 착한 일을 추천하라. 왕의 간절한 외침이 고구려 전역에 울려 퍼졌다. 사부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동부에 안류를 천거했다. 안류는 작은 시골에서 벼슬을 지내는 인물이었지만 너그럽고 정직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고국 천왕은 기뻐하며 안류를 불러 국정을 맡기려 했다. 그런데 안류는 정중히 사양했다. 하찮은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큰 정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왕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안류가 입을 열었다. 서암록곡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자가 있습니다. 유리왕 때 대신 을소의 후손인데 성격이 강직하고 굳세며 슬기와 지혜가 연못처럼 깊습니다. 그를 천거합니다. 고국 천왕은 즉시 사자를 보내 을파소를 정중히 예를 갖춰 초빙했다. 밭을 갈던 을파소, 50평생 때를 기다리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을파소가 왕궁에 도착했다. 고국 천왕은 그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 눈빛부터 달랐다. 권력에 굶주린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백성을 생각하는 깊은 눈. 왕은 즉시 중외대부 관직과 우태 관등을 하사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이었다. 하지만 을파소는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재능이 없고 미련하여 감히 지엄한 왕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 현명하고 어진 이를 뽑아 높은 관직을 주시어 큰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왕은 당황했다. 안류에 이어 을파소마저 거절하는 것인가? 아니었다. 눈치 빠른 고국 천왕은 을파소의 진심을 읽었다. 한낱 농부였던 자신이 고구려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타개하려면
울트라 파워급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중회대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 고국 천왕은 결단을 내렸다. 내 꿈을 펼쳐라.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했다. 고구려 최고 관직, 왕을 보좌하며 불을 초월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을파소 50이 넘어 드디어 국상이 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기존 귀족들과 대신들의 반발이었다. 한낱 농부 출신이 감히 국상이라니. 왕께서 미치셨구나. 귀족들은 을파소를 경계하고 무시했다. 을파소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의 동의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 고충을 잘 알고 있던 고국 천왕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국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일족을 멸하겠다. 왕의 엄명이 떨어졌다. 귀족들은 숨을 죽였다. 고국 천왕과 을파소, 이 둘은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왕은 을파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을파소는 지극정성으로 국사에 임했다. 같은 해 10월, 고국 천왕은 안류를 불러 을파소를 천거한 공을 치하하며 대사자에 임명했다.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더 뛰어난 인재를 천거한 안류, 그를 알아보고 국상에 임명한 고국 천왕,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한 을파소, 세 사람의 조화가 고구려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을파소는 국상이 된 후 거침없이 개혁을 추진했다. 귀족들의 권력 독점을 막았고 관직 매매를 금지했으며 실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했다.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내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3년 후인 194년 7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다. 한여름에 서리가 내려서 모든 곡식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려서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다. 고국 천왕이 지령에 사냥을 나갔다가 길 옆에 앉아 우는 자를 만났다. 왜 우는가? 지는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 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습니다. 한데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어머니를 굶기게 생겼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했다.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을 널리 찾아 구제하라. 을파소는 이 상황을 보며 깊이 생각했다. 일시적인 구제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을파소는 고국 천왕에게 제안했다. 전하, 진대법을 시행하십시오. 진대법이란 무엇인가?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춘궁기의 국가가 곡식을 어려운 백성에게 빌려주고 겨울 10월 추수 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백성들의 식구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곡식을 구워주되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고국 천왕의 눈이 빛났다.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전하, 을파소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기에 농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춘궁기가 되면 귀족들에게 고리대를 빌려 식량을 구하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는 백성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다. 진대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다.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었다. 각 부에 소속되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고구려 백성으로 통합되는 효과,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예속되는 구조. 진대법 시행 194년 10월, 우리 역사 최초의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줬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국상님, 감사합니다. 고구려 만세.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귀족들은 더 이상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다. 을파소의 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고국 천왕이 죽은 후에도 을파소는 물러나지 않았다. 다음 왕인 산상왕 대에도 계속 국상직을 유지하며 선정을 베풀었다. 산상왕 7년인 203년, 왕이 아들을 얻지 못해 근심하자 을파소는 진언했다. 하늘의 명은 헤아릴 수 없으니 기다리십시오. 그해 8월, 을파소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온 나라, 백성이 슬피 통곡했다. 화려한 장군도 정복 군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을파소는
자신이 농사꾼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살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날카로운 지혜는 굶주림에 지친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약 12년 동안 고구려의 국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을파소 열전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지성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정치와 교화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중앙과 지방의 일이 없었다.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명제상, 5천년 우리 역사를 통틀어 담근 이래 최고의 국상으로 추앙받는 인물, 을파소의 진대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흑창과 의창으로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환곡과 상평창으로 발전했다. 경국대 전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는 건지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며 대는 베푸는 것이요, 빌려주는 것이니 백성이 굶주리면 관에서 양식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이 있기를 기다려 그 빌린 대로 관에 갚게 하는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우리나라 역사 속 위인들로 정부를 꾸며본다면 국무총리는 고구려의 국상 을파소라고 했다. 중국의 재상태두인 태공망과 닮은 점이 많은 을파소. 태공망은 80세의 주나라 문왕을 만나 무왕을 도와 천하를 만들었고, 을파소는 50이 넘어 고국 천왕을 만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여 고구려의 강성대국 기틀을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인생 후반의 뜻을 이룬 인생 이모작의 성공 사례. 태공망은 육도삼략이라는 경세제민과 부국강병을 위한 병법서를 남겼고, 을파소는 참전개경이라는 참다운 삶의 도리를 통한 국가경영 철학서를 남겼다.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을파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때를 기다리는 인내. 50평생 밭을 갈며 때를 기다린 인내심. 둘째, 백성을 향한 진심. 농부 출신이기에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공감 능력. 셋째, 개혁을 향한 용기. 기득권 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추진력. 넷째, 겸손한 리더십.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세. 다섯째, 왕과 신하의 조화. 을파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고국 천왕, 을파소를 천거한 안류, 그리고 기대에 부응한 을파소. 세 사람의 조화가 고구려를 변화시켰다. 관중은 말했다. 천하의 신하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를 적절히 쓰는 군주가 없는 것을 걱정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승피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재능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하는 현실. 을파소 같은 인재는 어디에 있으며 고국 천왕 같은 리더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다스릴 인재가 어찌 화려한 곳에만 있겠는가? 숨어있는 현자를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다. 압록강 좌물촌, 밭을 갈던 한 농부. 그는 고구려 최고의 명재상이 되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후대에 길이 남을 제도를 만들었다. 을파소. 그의 이름 석자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유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고구려의 위대함이며 우리 역사의 찬란한 유산이다.